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게요. 세계 증시에 또 중국 우한 폐렴 문제가 당면 과제인데요. 포함해서 여러 이슈들 점검하면서 또 설 연휴 전에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 전쟁, 이란 사태, 네. 또 제가 적어봤어요. 뭐 있을까? 브렉시트. 네. 엄청 시장을 괴롭히던 주제인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네. 지금은 이제 폐렴 얘기가 와 있는데 그 전에 현대차가 어제 급등을 해서 실적 나오고 네. 그 엘리엇이 지분 팔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수급상으로는 지분 판 게 불확실성의 해소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긍정적으로 예.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엘리엇이 왜 지분을 팔았냐라고 봤을 때 보면은 엘리엇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 사실 2%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승리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매수했을 때의 가격과 지금 가격 봤을 때 이제 손해를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여러 가지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엘리엇이라는 하나 이제 공격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우리가 성장률 발표했습니다. 연간으로 2%를 맞췄습니다. 2%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정부 목표가 2%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름 선방했는데 네. 긴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잖아요. 네. 평가와 함께 올해는 좀 더 좋아질는지. 네. 그래서 이제 2%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예. 마지노선을 지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로 2.2% 성장을 했습니다. 2.2% 성장을 하면서 2%를 딱 맞췄는데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조금씩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경기 선행 지수들이 지금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다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성장률이 여기서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크게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바닥에서 좀 더 이제 높아지는 수준이 나타날 거고 여기다가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수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설 연휴에 해외 여행이나 출장 가시는 분들, 중국 가시는 분들은 취소한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네. 네,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요. 요 이제 진로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 이슈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중국 당국의 이제 대처가 좀 더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어제도 중국 증시를 보면은 초반에는 이런 우한 폐렴 이제 사망자도 늘어나고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공포 심리가 사실 확대됐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조금 위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중국 정부에서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확산이 됐던 거고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것이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춘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산될 수 있으니까 좀 차단을 하고 우한 중심으로 이제 교통 통제들도 다 나타나는 등 이제 세계 보건기구와 협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밝혔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거와 비해서는 조금 더 투명해진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이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춘절 때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3일에 이 우한 폐렴과 관련돼서 이제 1급의 이제 전염병으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이제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을 계속 좀 지금은 트래킹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시총 30%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네. 저희도 이제 어제 조금 스터디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삼성전자의 수급 요인은 네. 아니라는 이제 종합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네, 맞아요. 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는 이어질까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둘을 빼고 어떤 것이 얘기하기 주도가 어렵죠. 예. 있을까 어렵다라는 거죠. 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은 뭐 부진한데
이후에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을 하니까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적 플러스 이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수급 상황까지 좋은 상황이죠. 여기다가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다가 어제부터는 매수 흐름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서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말고 다른 이제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주도주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계속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이어서 현대차까지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데요. 실적 관련해서 주목할 포인트와 함께 내일부터 이제 연휴 들어갑니다. 며칠간에. 오늘보다는 이제 연휴 이후 1월 말 2월 초를 좀 대기해야겠죠. 전략까지 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실적 같은 경우 4분기는 사실 이제 대부분 일회성 비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네. 그만큼 기대치가 낮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은 실적이 양호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펀더멘털이 튼튼한 종목들은 언제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현대차가 좀 강하게 올랐던 것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뒷받침을 했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어떤 종목들을 보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주도주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다가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이제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변동성들은 좀 있지만 어쨌든 근데 1월의 효과들이 2월까지도 어쨌든 좀 이어지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예. 네. 2월 초에 조금 우려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있던데 수급상. 네. 수급상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그래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예.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뭐 조금 조정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인 듯 조정 아닌 듯 또 이겨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뭐 설에 부담을 갖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 연휴인데요. 예,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한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지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